킬리안 음바페의 바람을 가르는 질주나 공격진에서의 매혹적인 춤사위, 그것은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언급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실제로 공포를 퍼뜨리고 가축 수탉들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안방에 있습니다. 전술 대형의 가장 큰 버팀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비싼 수비 시스템입니다. 디디에 데샹 감독의 지휘 아래 레블로의 군단의 수비진은 체력과 속도가 뛰어난 측면 수비수들을 모았고 다유파메카노나 윌리엄 살리바 같은 최고의 중앙 수비수들과 결합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골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문장 매냥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조직력과 견고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탄탄한 수비 기반이 프랑스를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장은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수비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수비 시스템으로 구성원들의 가치를 합치면 프리미어리그의 중위권 클럽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풋몹과 트랜스퍼마르크트의 자료에 따르면 레블로의 군단은 4억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견고한 성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대표팀들의 재정적 한계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호화로운 수비 시스템의 심장은 유럽 최고의 리그들을 뒤흔들고 있는 강철 같은 중앙 수비수 듀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스널의 윌리엄 살리바라는 바위는 자신의 선수 생활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그는 약 9천만 유로로 평가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중앙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거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수치들을 보십시오. 비록 가벼운 부상으로 잠시 경기장을 떠나야 했지만 살리바의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항상 70%를 넘는 살리바는 상대 공격진이 마주칠 때마다 겁을 먹게 만드는 방어벽입니다. 그는 단순히 중앙 수비수가 아니라 공중볼 다툼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화신입니다. 그와 나란히 데샹 감독은 어떤 전략가라도 탐낼 만한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풀 출신의 약 5천만 유로짜리 강력한 이브라이마 코나테, 바이에른 뮌헨의 약 6천만 유로짜리 슈퍼 차단벽 우파메카노가 있습니다. 심지어 로테이션이 필요할 때조차 6,500만 유로의 가치를 지닌 다재다능한 쥘쿤데가 북미 여행을 준비하며 선수단에 합류해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들의 가치만 따져봐도 프랑스의 하부라인 가치는 다른 우승 후보들의 수비 예산을 완전히 짓눌러버립니다. 압도적인 힘은 양쪽 측면까지 이어지며 프랑스는 노련한 경험과 젊은 혈기를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반대편 왼쪽 측면은 베테랑 루카디뉴, 루카 에르난데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달리기 기계 터 에르난데스가 지배합니다. 사우디의 알힐랄로 이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계적 수준은 3천만 유로 이상의 가치와 함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는 22살의 가장 충만한 나이에 있는 첼시의 유망주 말로 기스토가 4천만 유로 내외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기동력 있는 질주는 그를 위협적인 측면 공격수로 변모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측면은 클래스와 기량 면에서 1위라고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많은 상대를 겁먹게 하기에 충분히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모든 희망을 잠그기 위해 골문을 지키는 수문장들 또한 가장 비싼 이름들입니다. 24살의 나이에 골문을 지키는 일 순위 도전자는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하며 즉시 3,500만 유로의 가치를 인정받은 리카 슈발리에입니다. 그는 아시에 밀란의 마이크 매냥을 넘어섰는데 매냥 역시 약 2,500만 유로의 가치로 지구상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억 유로를 들여 쌓은 수비진과 예선전 평균 60%의 무실점률을 기록한 프랑스 대표팀은 차가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드컵 황금 트로피를 만지려면 모든 상대는 먼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이 수비 자산을 부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월드컵을 향한 프랑스 대표팀의 미드필더진은 전술과 인선 면에서 거의 완성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선수들과 노련한 주역들의 결합은 경쟁력 있고 유연하며 매끄러운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앞선의 올리스와 연결될 때 프랑스 미드필더진은 경기를 장악하고 변수를 만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견고합니다. 코네나 자이르 에메리 같은 새로운 자원들이 강도와 속도를 더하고 캉테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라비오, 카마빈가, 추아메니 트리오는 균형과 상태 전환, 그리고 전반적인 통제력을 가져옵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은 아드리앙 라비오,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그리고 오렐리앙 추아메니입니다. 라비오가 공격과 수비 사이의 전술적 다리로서 균형을 맞춘다면 카마빈가는 공을 앞으로 끌고 나가며 압박을 벗어나는 진정한 마법사입니다. 추아메니는 원거리 차단과 거의 완벽한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춘 현대적인 청소기입니다. 이런 보완은 프랑스가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상태를 전환하고 중원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돕습니다. 프랑스 미드필더진의 특별한 점은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선수 생활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골로 캉테는 모범적인 차단 능력과 경기장을 모두 아우르는 패를 가진 선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후배들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고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정신적 지주로서 대체 불가능한 경험의 깊이를 제공합니다. 튀르키예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음에도 데샹 감독이 캉테의 이름을 명단에 올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월드컵과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했던 그는 상황 판단 능력과 안도감을 주는 이름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질주로 공을 되찾는 캉테의 움직임은 먼 곳에서부터 차단하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당이 대회에서는 상황에 대응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경험 많은 선수들이 단체와 심리, 전문성 면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노가웃 단계 같은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마누 코네와 워렌 자이르 에메리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강력한 부상이 있습니다. 코네는 열정과 근육질로 프랑스 중원의 압박 강도를 유지하고 에메리는 매우 어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 지역에서 진정한 주인처럼 경기합니다. 득점 기회 창출과 압박 탈출 능력은 다른 미드필더들이 갖추지 못한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데샹이 명단을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은 지금의 프랑스 미드필더진이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곳 중 하나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프랑스 중원의 힘을 말할 때 주목할 점은 앞선의 창의적인 위성들과의 긴밀한 연결입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미헤롤리스입니다. 공격진에 배치되었지만 사실상 오른쪽으로 기운 10번 역할을 하는 올리스는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에 자주 나타나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의 창의력은 프랑스 미드필더진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전술적으로 이 미드필더진은 놀라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디디에 데샹은 균형을 잃지 않고 433, 4231 혹은 다이아몬드 444 전형 사이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더 이상 2018년처럼 역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기를 장악하고 압박할 수 있는 팀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가 가장 분명한 증명입니다. 수비진의 인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추아메니와 라비오의 공 점유 능력과 원거리 차단 능력은 비니시우스 같은 공격수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브라질전 승리에서 보여준 프랑스 공격진은 처음에 우려했던 창의성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올리스와 덴벨레의 시스템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에키티케와 음바페가 직접 골을 넣었습니다. 중앙으로 끌려 들어온 올리스는 공격 흐름을 유지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음바페의 유연함과 주변 선수들의 압박 움직임 덕분에 프랑스는 예측 불가능한 팀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호흡이 맞아가면서 이 공격진은 2026년 월드컵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미헤롤리스는 데샹 감독의 배치 아래 킬리안 음바페 바로 뒤 중앙에서 잘 움직였습니다. 바이에른의 스타는 3번의 키패스로 큰 기회를 만들었고 총 전달 정확도는 91%였습니다. 상대 진영으로의 전달수는 25개 중 27개로 성공률이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리스가 프랑스 대표팀이 다가오는 월드컵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두 라인 사이를 연결하고 동료들을 위해 공간을 찾는 임무를 분담할 것입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갑자기 그를 케빈 데브라위너와 비교한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올리스는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 동작마다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버텨주거나 공을 끌고 내려오는 음바페의 경향은
공격진의 유연성을 독려하며 더 많은 방향과 변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호흡이 잘 맞으면 갈리아의 수탈 공격진은 북미의 여름을 뒤흔들 것입니다. 프랑스의 공격진은 발롱도르 위너 덴벨레의 압박 에너지와 올리스의 창의성, 기술, 그리고 닌자 거북이의 날카로움과 속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수비진들이 어느 구역을 주의해야 할지, 누구를 묶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2022년 월드컵 결승에서 킬리안 음바페가 보여준 폭발적인 활약은 최고 수준의 경기에서 경험과 배짱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대샹이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은골로 캉테 같은 베테랑에게 신뢰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당이 대회의 가혹한 환경에서 압박을 견디는 능력과 유연한 위치 선정, 실전 경험은 핵심 요소입니다. 미헤롤리스나 우스만 덴벨레 같은 이름들의 열망과 결합하면 프랑스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만큼 충분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음바페가 가장 많은 큰 기대를 받을 것입니다. 시즌 초부터 그는 폼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 내외의 소문들을 피했습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도 최선의 치료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선수 생활 첫 발롱도르를 향한 큰 발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덴벨레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2018년 월드컵 우승 멤버이자 2022년 준우승 멤버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2998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네딘 지단 세대의 월드컵 우승이고 둘은 음바페의 탄생입니다. 지단 이후 프랑스인들은 그만큼 큰 재능을 보기 위해 1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러시아 땅에서 20살의 나이로 눈부시게 빛나며 황금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후 가장 빛나는 스타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음바페의 트로피 진열장에는 2개의 쓰라린 제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챔피언스 리그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발롱도르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덴벨레가 후배보다 먼저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발롱도르를 차지할 것이라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U19 대표팀에서 함께 시작했지만 모든 면에서 뒤처졌고 바르셀로나에서 엉뚱한 영입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덴벨레는 이제 완벽한 발판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생인 공격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2번을 차지했습니다. 만약 프랑스 대표팀이 올해 세계를 제패한다면 발롱도르 연속 수상 경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덴벨레가 될 것입니다. 리게앙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로 슈퍼컵과 프랑스 슈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덴벨레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골을 넣고 왕좌를 성공적으로 수성했습니다. 덴벨레의 위상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는 2024년 연속 유럽 챔피언이며 발롱도르 홀더입니다. 하나의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상황에서 덴벨레와 음바페는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미헤롤리스가 자신의 선수 생활 첫 큰 국제대회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살에 그가 클럽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첼시전처럼 기회를 만들고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강팀을 상대로 빛날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최우수 선수 덴벨레는 물론이고 수비에서 살리바의 벽과 마이크 매냥의 반사신경도 매우 기대됩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선발진뿐만 아니라 각 위치마다 훌륭한 대체 방안을 가진 희귀한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디에 데샹은 전력 회전과 경기 중 전술 변경 등 모든 시나리오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집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튀랑이나 데지레두에 같은 교체 자원들은 경기장에 들어오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프랑스를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유연하게 만들지만 세계 챔피언 재탈환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원을 최적화해야 하는 큰 압박도 함께 옵니다. 그들의 공격진은 거의 거대한 무기고입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는 속도로 차이를 만들 수 있고 데지레두에는 20살답지 않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마르쿠스 튀랑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플레이를, 마테타는 버텨주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많은 고품질 선수들이 기꺼이 조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의 월드컵 역사는 그들에 대한 신뢰가 항상 매우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블로의 군단은 2998년과 2018년에 2번 우승했고 2006년과 2022년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믿기 힘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거의 무한한 재능 덕분에 항상 매우 빠르게 재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프랑스는 세네갈, 이라크, 노르웨이와 같은 죄에 속해 있습니다. 디디에 데샹 감독과 선수들에게 너무 어려운 조는 아닙니다. 세네갈과의 개막전은 레블로의 군단의 진정한 힘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경기한다면 프랑스는 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대표팀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큽니다. 2022년 월드컵 결승에서의 고통스러운 패배 이후 음바페 세대는 복수하고 미완의 꿈을 완성하려는 태도로 이번 대회에 나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샹이 레블로의 군단을 위해 매력적인 공격 버전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올리스, 셰르키 혹은 덴벨레에게 많은 창의적 자유가 주어지면서 파란색 유니폼의 팀은 유로 2024년 때의 실용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영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전술적 규율과 공격적 영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프랑스는 슈퍼 선수단으로부터 나오는 지배력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보고 싶은 대표팀이 될 것입니다.